안녕하세요. 이성배입니다. 오늘 9월 6일 현대차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다뤄드릴 내용은 많습니다. 자, 우선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매도 시점을 8월 28일 이 인베스터 데이 직전 혹은 당일날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애당초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어 있던 거고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지 이미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당일 이후로는 매력도가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매도세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는 인베스터데이 다음 날부터 해서 내리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과도한 하락은 이 현대차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자, 아래 코스피 차트인데 결국 모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스피 룰에 추종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과 비슷한 움직임으로 지금 최근에 크게 하락이 나왔지만 현재 현대차는 지금 자 보시면은 최하단에 이 과거에 241선의 지지를 한 차례 보여줬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241선을 이탈을 했지만 주가는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241선 위로 주가가 회복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와중에 이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은 이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 이 현대차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 밖에 이슈들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폭스바겐이 위기죠. 독일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인 그런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87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 내에 있는 이 제조 공장을 폐쇄까지 하는 것을 지금 고려 중이고 대대적인 인력 구조 조정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전기차로의 전환이 지연이 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 결국 독일차 하면 우리나라 인식조차도 명차라는 그런 인식이 강했죠. 독삼사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내연기관차 시장에 있어서는 이 독일이 오랜 시간 압도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기차 전환에 있어서는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추세라고 한다면 이 한국이나 중국과의 이런 경쟁에서 지금은 밀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근데 이게 단순히 무슨 기술력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의 정책에서 그 차이에서 오는 이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 충분한 재정적인 이 뒷받침을 해주지 못했죠. 독일의 그 헌법상 재정 적자가 이 GDP의 3% 이걸 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적 제약 때문에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그런 자금을 충분히 확보를 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해서 결국 이 전기차 뭐 배터리 산업이나 아니면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투자가 부족했을 뿐더러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도 크게 줄어들었고 이게 바로 이 전기차 전환의 이 뭐 걸림돌인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예 장벽으로 가로막혀 버린 거죠. 근데 이런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대규모 보조금을 또 통해서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를 했었죠. 그리고 자국 내 전기차 산업을 엄청 빠르게 성장시켰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유럽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독일을 포함해서 그리고 유럽 전체 자동차 시장에도 지금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중국의 BYD 같은 이런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이 폭스바겐과 같은 벤츠 같은 이런 독일의 전통적인 기업들을 지금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의 그 자동차 시장은 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재편이 될 거고 이 전기차가 단순히 기존에 우리가 아는 그 자동차의 역할을 넘어서 뭐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미래 기술의 그런 집합체로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결국 이 많은 기술들의 조화로 해서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이 전기차는 발전을 하게 될 거고, 그만큼 이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현대차나 뭐 기아차는 이 전기차 전환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계속 늘고 있죠. 결국 이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결국 전기차의 이 핵심 부품인 이 배터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겁니다. 배터리 기술이나 뭐 현대차나 기아차의 입지 자체가 지금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이나 뭐 매출에 대한 그런 부분도 기대감이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계속해서 높아질 텐데, 이런 것들이 주가에 선반영되는 시점은 지금 보시는 이 아래 코스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주식 시장 자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가장 먼저 수급이 몰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기차 전환도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한국의 배터리 기업도 마찬가지고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이 우위를 지금 잡은 이 우위를 잘 지켜나가는 게 이제 앞으로의 숙제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걸어 봅니다. 제가 원래 손절 라인을 좀 강하게 잡아주는 편이고, 매수 타점도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리는 편인데, 현대차는 지금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인베스터 데이 때 한번 매도 사인을 이미 인베스터 데이 전에 이때 매도 사인을 한번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시점으로 본다면 매수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할지언정 현대차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무조건적으로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만큼은 지금을 이 기준으로 한다면 앞으로 내려가더라도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꾸역꾸역 모아가도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건 저의 실제 매매 스타일과는 정반대의 매매예요. 하지만 현대차는 예외로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계좌를 운용하실 때 단타 계좌 그리고 중장기 계좌 이렇게 따로 운영을 하신다면, 한쪽은 현대차, 기아차를 모아 가시고, 다른 이 단타 계좌에서는 제가 소통방에 올려드리는 이런 종목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면 기회비용의 손실 없이 계좌 관리가 되실 겁니다. 자, 아시겠지만 이 브리핑 제가 텔레그램 이 소통방에 올려드리는 거 전부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죠. 대신 비용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을 드리고요.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시는데, 초보자분들은 이 올려드리는 이런 브리핑 내용 꼭 정독하시면서 공부 필수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